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인데 가을과 겨울에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입니다. 울산의 명소, 이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인데 변호사님 가보셨습니까? 저 못 가봤어요. 네. 굉장히 여기가 억새가 정말 장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억새밭 곳곳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불길이 치솟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불 지른 거 아니야? 방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역시나 방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을 잡았고 범인이 자백을 했죠. 사실 오늘 잡혔잖아요. 근데 잡히기 전에 이게 실화냐 방화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길이 엄청 거셌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안전 문자가 계속 들어올 정도로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실수로 불이 나면은 크게 번질 수 있다. 조심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말에도 계속 받았는데요. 예. 울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 불이 났고 크게 번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 저 울산 시민들이 저 장면을 직접 찍어가지고 이제 언론사에도 제보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거든요. 예. 그런데 실화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실화라고 한다면 결국은 한 곳에서 불이 난 다음에 바람 등에 의해서 번져나간 건데 영상을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큰 불이 일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직접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불을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실화가 아니라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범인을 잡았고요. 범인이 방화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예, 이번 화재로 불에 탄 억새밭이 무려 축구장 5개 넓입니다. 1시간 만에 다 잿더미가 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억새밭 아래에 고압 가스관이랑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서 정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인근에 대규모 주거 지역도 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에 그 송유관이 많이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고압 가스관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 자칫 엄청난 재난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 또 다행히 그러한 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네,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1시간 만에 저렇게 넓은 면적이 삽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 방화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방화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즉 혹시라도 이 상황이 누군가의 방화 욕구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 큰 범죄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장난스럽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 방화는 정신의학적으로도 또는 범죄학적으로도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예. 또 이번에 자백을 한 피의자는 50대 남성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경찰이 수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지역에서 불을 놓았다면 분명히 영상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CCTV 영상을 봤더니 실제로 라이터를 통해서 불을 지르는 장면들이 다 포착이 됐거든요. 예. 결국은 어렵지 않게 잡아서 자백을 받아냈고요. 누군가 이런 범행을 한다면 도망 다닐 수 없습니다. 예. 분명히 잡힌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장난하면 아주 그냥 혼납니다. 네. 그 교훈을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부분이에요. 1시간 만에 굉장히 이렇게 불길이 치솟은 게 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지금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을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왜 그러는 겁니까? 방화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방화범이 있겠습니다만 방화범죄의 동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선 불을 지르면 이제 불이 나잖아요. 그럼 그 불을 보면서 흥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심리 상태들이죠. 그리고 불을 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희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사회에 대한 불만 또는 신병에 대한 비관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곤란함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불을 지속적으로 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단순한 장난이거나 또는 스릴이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불을 놓았는지를 경찰이 이제 범행 동기를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동종 전과 여부입니다. 한번 방화를 했다가 예. 그 후에
또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피의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도 경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수사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남성이 라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일부러 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화죄랑 단순 과실차의 판단 기준은 뭐고 당연히 이 둘 처벌 수위도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방화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방화 범죄인지에 따라서 형량도 상당히 크게 달라지고요. 또한 그러한 방화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느냐 또는 사망했느냐 여부까지도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방화가 아니라 실수에 의한 화재, 즉 실화죠. 예. 실화의 경우에는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법정형은 이제 방화죄와 실화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가려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 피의자는 이미 본인이 직접 불을 질렀다는 부분들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부인했다 하더라도 영상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방화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거예요. 그래서 엄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 저 지역 관리 책임자 그리고 관리 책임 주체가 보험을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뭐 전국 모든 지역이 방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울산 지역에서 이 방화가 벌어진 다음에 아마도 울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방화가 있었던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만 못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멀쩡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저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재미를 위해서 불질렀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이 있는데 결국 울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범인 못 잡고 또 추가적인 방화로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곧바로 붙잡았고요. 험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실제 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이 명소가 불에 타지 않았겠습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질 텐데 그 기준도 궁금하게 되고 실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건지도 조금만 더 짚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부러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손해가 얼마냐 여부는 만약에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 이제 법원이 선정한 이 감정인이 손해액을 감정해서 그에 따른 판결이 선고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거친다 하더라도 이 배상을 할 자력이 없으면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역 후에 출소를 해서 돈을 벌면 계속 강제 집행을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예. 그 후에 큰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앞으로 출소 후에 해나간다는 어떤 가정을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이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일단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민사적으로 좀 취해야 되겠는데 하지만 뭐 당연히 이건 지자체에서 열심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 전체를 배상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보험사가 이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보험사의 어떤 손실로 귀결이 되고 그러한 또 보험사의 손실은 다른 또 보험 가입자들에게 또 나누어서 전가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짐작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도 피해 회복 과정도 지켜보겠고요.